네, 오늘 장 20분 남겨두고 시황 상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좀 발을 빼고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현물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8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또 OX 종목으로 무엇을 봐야 될지 이권희 부장, 유창희 대표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운명의 날이에요. 깜짝 놀랐네. 놀라셨나요? 어떤 음료? FOMC 또 회의 나오기 전에 또. 예. 이미 뭐 다 노출된 내용들인데. 근데 또 시청자분 중에 어떤 분은 또 0.5 나올 수도 있다고. 0.5? 아이, 그럴까 상관없지. 또 이거 뒤통수 조심해야 된다 이러는데 약간의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불안감보다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이제 다 아는 대로 가지 않겠느냐. 약간의 희망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떨지 에브리봇부터 볼게요. 현구간 17% 넘게 급등하고 있어요. 다른 로봇주들이 막 오를 때 못 가서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AI 로봇 도전 이야기 나오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기대되십니까? 5로 일치가 됐네요. 이창희 대표님. 네. 그래요. 다들 가는데 에브리봇도 한번 가줘야죠. 그죠? 그쵸. 네. 참 요즘에는 일단은 가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더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로봇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에브리봇이 어떻게 보면 거의 미동조차 안 했었죠. 네. 지난 1월부터 보신다라면 17,000원대에서 계속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구글이 AI 관련해서 서비스 진행하겠다 얘기도 나왔었고 결국은 AI, 로봇 이것은 계속 좀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오늘 이제 올라왔다라면 이게 뭐 바로 꺾여서 다시 18,000원 간다, 17,000원 간다, 18,000원 간다 걱정한다라기보다는 최근의 패턴이 보면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옆으로 좀 쉬어줍니다. 쉬어주고 나서 이슈가 끝나지 않으면 추가 상승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추격 매수하자는 뜻이 아니라 내일 모레 흐름을 보면서 충분히 시세가 2차 시세가 분출할 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그 추억이 담긴 유튜브 기억하시죠? 네. 네, 저희가 이제 매주 같이 유튜브를 찍었었는데 그때 작년 연말부터 로봇을 제가 엄청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권희 부장님이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해서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감사드린다고 또 네. 수익을 챙기셨다고 답을 네. 주셨어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 이야기도 해서 수익 냈었는데 네. 에브리봇도 그 정도로 가줄 수 있을까요? 그 앞에 말씀하신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도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청소기 하는 로봇은 사지 마셔라. 제가 그랬는데. 맞아, 그랬었어요. 예. 제일 늦게 올라오죠. 예, 제일 늦게 올라오는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좀 검색해 보고 왔는데 제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예전에 로봇 청소기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모습의 이제 뭐 3스핀 관련된 뭐 이런 모델들이 나오고 하면서 조금 더 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센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로봇과 같이 엮여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오를 했고요. 오히려 실적은 사실은 2021년 이후에 좀 부러졌습니다. 20년이 최고치였고요. 그때 한 130억 정도를 이제 수익을 올렸던 회사인데 오히려 작년에는 한 62억대 정도니까 사실은 실적은 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오른 거는 여러 이제 기사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 로봇 사업이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가전 제품도 로봇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엔 이쪽도 이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좀 반영이 됐다. 다른 로봇주보다 보니까 뭐 주가가 오른 게 없죠. 주봉 보면 거의 뭐 이제 박스권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살짝 고개를 든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주의하실 점은 어차피 2등, 3등주, 한 3등주 이후에 있는 종목인데 로봇 관련 종목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1등 중구가 부러지면 더 심하게 부러집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항상 메인에는 레인보우라든지 로보티즈를 놓으시고 같이 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스킬은 또 필요하니까 그런 거 부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메인이 부러지게 되면 사실 이쪽은 더 많이 부러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걱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높아지게 말씀드리고 오늘 급등했다고 바로 따라붙으시기보다는
이 회사를 보면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답니다, 항상. 네. 예, 그러면 사실 오늘도 종가 무렵엔 좀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조정이 좀 나왔을 때 한 2만 원, 적어도 2만 원 이하는 빠져야 뭐 어떻게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브리봇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오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추격 매수보다는 살짝 윗꼬리가 달렸을 때 그때 좀 보고 사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에브리봇이 오늘은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게요. 이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 위성 관련주들이 최근에 거의 대장 역할을 네. 했고요. 그 항공 부품 혹은 뭐 항공기를 만드는 그런 방산 테마들은 좀 주저하는 가운데 그나마 버텼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6% 넘게 빠지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같이 나오고 있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단기 조정인 건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단기 조정이 아니다. 그리고 단기 조정이다. 단기 조정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장기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조정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정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조정기라는 게 네. 물론 뭐 내일 당장 뭐 6% 급등하면서 오늘 하락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하락 그동안 이제 계속 횡보세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 상방을 하고 있었어요. 3월 달에도 거의 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별 뭐 이슈도 없는 상황에서의 조정이 좀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차익선 매물이 좀 많이 출혈이 됐다. 오늘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한 8만 원 중반에서의 흐름 주가가 좀 횡보 가능성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의 어떤 등락을 좀 거치면서 기간 조정을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기에 좀 진입한 것 같다. 네. 반대로 이건희 부장님은요? 단기 조정인가 물어봐서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여기도 같이 조정에 대한 의견이 같네요. 근데 조정이 나올 만한 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지금 네. 어차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오늘 급락하기 해서 할 때 이제 몇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빠지냐? 오. 예, 그럼 사야 되는 거냐? 근데 이렇게 거래량 실으면서 장대 양봉을 실을 때는 사는 건 아니죠. 장대 음봉.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올 때는 네. 예, 사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꾸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바닥에서는.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빠진 이유를 좀 찾아보면 결국에 이제 작년 실적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3,772억이었는데 올해는 5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주가도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 테마가 움직이는데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왜 안 움직이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상 수익은 우주항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방산 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뭐 하나 그 관련된 하나 디펜스라든지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관련돼서는 우주항공 관련된 관제 시스템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항공 관련된 그 엔진 관련된 특히 이제 하나 테크윤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결국에는 비행기랑 그다음에 K9 자주포가 잘 팔려야 사실은 지금 당장은 좀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동부 유럽에서 지금 뭐 여전히 수주가 더 나올 거다라는 기대는 있지만 또 그 뉴스가 좀 사그라든 지 오래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또 다른 쪽에 부담이 없는 쪽으로 또 이동하는 자금들이 생겼다. 그래서 오늘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 그동안 계속 사왔던 외국인들이 좀 실시간으로 많이 팔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집계는 장 끝나고 나서 봐야 되겠지만 네. 외국인들이 좀 주도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들은 올라올 때마다 계속 팔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깊은 조정보다는 단기 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갈 거냐의 문제인 거지 사실은 조정은 지금 뭐 한 8만 원대 중반까지는 충분히 초반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이제 현 구간에서 살짝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의견 줬고요. 마지막 OX 보겠습니다. 하반기 삼성 폴더블폰 출시에 따른 전망, KH바텍 어떨까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줬고 최근에 그 폴더블폰 관련주를 미리 매수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속속 들리고 있거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5로 일치가 됐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의견이 다 같아요. KH바텍도 그중에서 기대십니까?
뭐 엄청난 기대주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이제 신제품 출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작년까지는 성공을 좀 했었고 계속해서 폴더블폰 시장은 확대가 되면 확대될 수 있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하이엔드 시장에서 아이폰 그리고 삼성의 폴더블폰 자체가 계속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정도 더 정밀한 힌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또 가격 단가도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네.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지금 당장 매수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조금 한두 이틀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그 지난 금요일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이틀 월화 거의 조정도 없었게 옆으로 쉬고 이제 오늘도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또 추가적인 2차 혹은 3차 상승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KH 바텍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은 또 뭐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바로 키워드부터 볼게요. 동동동 그리고 기본 옵션. 아, 저 근데 기본 옵션 뭔지 알 것 같아요. 하츠. 맞죠? 웬 하츠 왜 하츠? 아니 그 우리 후아. 후한기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기본 동동당 옵션.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볼게요. 넥스트치 네. 그리고 SKC 이렇게 아니 제가 하츠를 그 오피스텔 가면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 옵션. 그래서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넥스트칩이었고 SKC인데 동박 때문에 동동동 하신 거예요? 아니 갑자기 작가분이 달라고 하는데 인트를 네. 생각이 안 나서 네. 어떻게 하지? 그러다 동동동하다 동동동이 낫겠다 이렇게. 좀 더 시간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동동동 들어볼게요. SKC 안 그래도 동박주들이 좀 올라서려고 하다가 주저앉았다가 다시 또 좀 꿈틀거리던데요. 그렇죠. 일단 뭐 동박주가 가장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이유는 사실 일진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SKC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실적이었죠, 실적. 근데 그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를 보면 뭐 전력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주로 이제 SKC 같은 경우는 유럽에 나가 있는데 그 유럽에 나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동해 단가도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올라갔죠. 원가는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은 그닥 높게 못 받는.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로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서 이제 결국엔 적자를 시현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업 중에 이제 SKC가 이제 동박은 넥실리스라는 이제 그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 결국엔 본업도 사실은 화학 쪽이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되면서 SKC가 좀 그동안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포텐셜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박 글로벌 1위 업체인 SK 넥실리스를 자회사로 갖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고 지금 뭐 양극재만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못 가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양극재가 가면 나머지도 같이 가겠죠. 그 양극재랑 음극재만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도 다시 또 배터리 관련돼서 제조 관련된 것들을 한번 쭉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동박이 필수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나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들이 안 볼 때 좀 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2월 달에 노스볼트 관련돼서 계약이 나오면서 조금 반짝했지만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근데 추후에 글로벌 고객사들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관련 그룹 회사인 SK온도 점점 이제 캐파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감안하시고 지금 뭐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한번 올랐다가 잘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오늘 거래를 싣고 올렸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주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SKC는 항상 나오면 무거워요, 무거워. 이 반응이 매번 나오거든요. 다시 이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 본다면 목표 주가랑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목표 주가는 좀 그나마 매물대가 좀 많이 있는 데가 지금 14만 원대이기 때문에 14에서 15만 원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 가게 되면 거기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빨리 갈지 천천히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게 되면 조금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또 이제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10만 원을 깨면서 하야한다라고 하면 또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끊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기본 옵션 넥스트칩. 네. 죄송해요. 어떤 기본 옵션일까요?
넥스트칩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가? 그렇죠. 어. 최근에 차량들 보시면 자율주행 네. 기본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그렇죠. 자율주행은 뭐 선택이 아니죠.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구독 서비스로 자율주행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거의 완자율주행이라 보시면 되겠고 뭐 반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기본 옵션에 들어갑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팹리스 1세대의 기업입니다.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차세대 이미지 센서 프로세서 관련된 칩 매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연기관 차량은 그런 게 좀 덜한데 제 전기차는 몰아보지 않았는데 전기차는 이 급정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동력 장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 동승자가 멀미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율주행이 더 필수 조건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수록 자율주행의 그 성장세는 더 이어질 거고 뭐 내연기관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거의 뭐 웬만하게 좋은 차량들은 반자율주행 형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계속해서 공략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뭐 넥스트칩이 뭐 AI로 묶이기도 하고 자율주행으로 묶이기도 하고 여러 부분들이 묶여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이게 신규 상장주예요. 작년 7월달에 상장하고 나서 조금 이제 하락하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매물 부담감 때문에 그동안 못 올라갔다라면 서서히 좀 매물을 좀 소화시키는 과정에 놓여 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상장했을 때 가격 한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9,500원 이번에 약간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9,500원 정도까지 조정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가는 9,500원으로 기본 옵션 넥스트칩 보겠습니다. 두 가지 확인해 봤고요. 현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1.21% 오른 2,417.23포인트를, 코스닥은 1.29% 상승한 812.91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건희 부장, 오늘 시장 동시효과 구간에서 또 눈에 띄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오늘은 계속 동동동으로 가보려고 일찍 머티리얼즈 갖고 나왔고요. 네. 네. 뭐 거의 차트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롯데케미칼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됐는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됐고요. 기존에 이제 임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다 양도를 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공시가 되고 있는데 롯데그룹으로 이제 소속이 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모멘텀보다는 지금은 이 업황이 다시 살아나고 롯데그룹이 여기에다 얼마나 투자를 더 하면서 공격적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향후의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올해 모처럼 한 6%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요? 저도 똑같은 상황인데 코아시아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코아시아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랑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으면서 좀 올라왔는데 이 회사도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에서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저께 급등세를 보여줬고 어제 좀 쉬어갔다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 본다라면 아직은 조금 더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아시아로 이번에도 자동차 안에서의 반도체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면요. 오늘 철강 섹터 흐름도 괜찮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흐름 좋습니다. 여기에 반도체들도 K칩스법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오늘 모처럼 SK하이닉스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코스피 지수단에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저희가 매번 코스닥 시장에서만 그 활기를 찾았는데 오늘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도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단에 보탬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